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의 생각과 취향을 연결하는 방송. 일상의 온기를 높여줄 소소한 스몰 토크.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의 아이들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데이 3주차를 끝낸 줄입니다. 와 대단하다. 오.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산으로 얘기하게 된 멍입니다. 등산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쪽 의정부에서 봄을 즐기고 온 소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3시간의 수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콩입니다. 너무 슬퍼. 안녕하세요. 저는 봄을 맞아서 캠핑을 다녀온 다치입니다. 네, 다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요새도 그냥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고, 그리고 부산에는 벚꽃이 이미 다 떨어졌어요. 따뜻하니까. 따뜻하네요. 네. 벚꽃이 거의 일주일 넘게 만개한 상태로 피어 있었거든요. 와. 서울은 어때요? 이제 한강도 그렇고 여기 경계선 숲길도 이제 다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울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금방 또 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런데이 3주차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게 달리기 코칭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안 쉬고 뛸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코스가 있는데 제가 원래 매번 1, 2주차에서 하다가 흐지부지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3주차를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 4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이제 맞아. 회사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이 점점 너무 좋아지고 좋아요.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네, 좋아요. 저는 이제 이 녹음 끝나고 오늘 이제 또 다른 산으로 갑니다. 오늘 어디 가요? 가는 산은 이제 광명 쪽에 구름산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구름산이라 이 위에 정상석도 한글 이름인 거예요.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등산이는 그거 사진 네. 찍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 그 인증샷 있잖아요. 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맞아. 그 정상석을 보러 갑니다. 와. 저는 제일 벚꽃이 늦게 피는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가족 그 농장처럼 밭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밭에서 강아지 풀어놓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엄청 힐링이네. 저는 되게 상반되는 라이프. 다들 되게 뽀둥한 라이프인데 저는 계속 요즘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퇴근하고 나면 진짜 잠을 2시간 자고 바로 나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어가지고 이러다 진짜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던 한 주였어요. 슬프네요. 갑자기 너무 슬퍼졌네요. 이제 다시로 넘어가죠. 캠핑으로 가볼까요? 분위기 전환합시다. 전환해볼까요? 캠핑을 사실 벚꽃 때문에 봄 보러 가자 이러고 갔는데 청평, 양평 쪽으로 가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안 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은 못 봤지만 조금씩 따스해지는 날씨를 만끽하고 바베큐를 엄청 푸짐하게 해서 저도 먹고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저희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은 소재가 있으면 90퀴즈@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저희 모두 직장 생활을 한 번씩은 다 거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저희 나이 또래분들이 요즘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새롭게 직장 생활 혹은 뭐 회사 이야기를 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취업 전에는 그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약간 상상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조금씩 내가 회사에 가면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취업 전에 가졌던 직장인들의 로망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들 입사 전에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상상들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커피를 항상 그 어른들은 마시잖아요. 아침 출근할 때. 그게 되게 약간 좀 되게 전형적으로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직장인에게 커피는 뭔가 그냥 살기 위한 포션이지. 맞아, 포션. 그걸 매일 들고 막 이렇게 음. 사원증 걸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뭐 사원증은 어디 구석에 가 있고 커피 책상에 한 5잔씩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그게 약간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는 일단 직장인이 되면 엄청 멋있게 차를 운전하고 다닐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차를 가지고 막 출퇴근을 하고 그거를 약간 로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서울을 출퇴근을 차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다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막 약간 오피스 로맨스라던가 드라마에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 환상적이야. 맞아. 이제 막 저희 취준할 때는 솔직히 막 그냥 옷을 되게 그냥 추레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저 맨날 후리스 입고 막 다니고 했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 이제 내 그때 뭐 구두 정도는 신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뭐 구두는커녕 진짜 운동화 신고 다닐 수 있으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막 블라우스 입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맨투맨. 너무 감사해. 오히려 대학생 때 더 꾸몄던 것 같아. 맞아. 거의 머리도 안 언니- 감고 나가는데. 콩 언니 되게 대학생 때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잘해. 과거형이야. 렌즈도 나는 되게 렌즈도 끼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처음 상상했는데 회사 입사한 일주일 차까지는 렌즈를 꼈었거든요. 이건 노답이라는 걸 깨닫고. 와, 맞아요. 렌즈 끼고 밤새면 큰일 나지.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화장할 이유도 못 아, 찾겠어서 맞아. 저 진짜 나중에는 거의 그냥 눈썹 하나 그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피부도 안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TV에서 보는 스타트업. 자유로운 분위기. 전 오히려 하고 서로 하하호호 커피를 들며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웃으면서 나눠야 돼. 뭔가 성취하고 인정받고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사무실은 생각보다 되게 우중충하고 상막해. 웃음이란 게 회사에서 보통 없다는 것을 근데 웃음이 있긴 해. 상사분이 얘기할 때 되게 가식 웃음이 되게 늘어나가지고. 알지? 일단 뿌옇고 밝은 느낌. 그냥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즐거워 보이는 느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죠, 저는. 저는 오히려 소시랑 반대로 저는 뭔가 문서로 기획하고 결제하고 딱 뭔가 정확한 절차로 뭔가 업무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없고 세계적인 거. 체계적인 거 같은 건 없고 그냥 매뉴얼조차 없는 뭔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 중소기업 다 체계라는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렇게 일하면서 돌아가는 것도 신기하다 싶긴 맞아요. 했어, 역으로. 또 어쩔 때는 어떤 거는 체계가 있는데 너무 있어. 음. 이렇게까지 아. 해야 된다고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 주인공인 드라마면 그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퇴근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연애도 하고 막 모든 하루가 그렇게 꽉 짜여 있고 일찍 일어나서 막 항상 잘 꾸며서 출근하고 하는데 그게 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뭔가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은. 저는 약간 사람 만나는 거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퇴근 후에 뭔가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비즈니스 정보 교류하고 막 그런 멋진 삶을 살 줄 알았어요. 한번 시도해본 적은 있나요, 근데? 시도는 해봤죠. 하는 사람들 있더라. 네, 저도 스터디 나가긴 했었는데 교류할 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너무 이유로 슬펐다고요. 네. 점점 나갈 때마다 미안해지고. 내가 뭔가 얹혀 있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 로망 얘기한 거 맞죠? 취준생일 때 지금 저희 회사 쪽 앞에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나? 그럼 이제 다들 나와서 막 사원증 걸고 막 이렇게 거리 막 이렇게 회사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회사 들어가기 싫어서 이제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조건 한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맞아. 되게 회전 초밥처럼 회사 근처 이렇게 빙빙빙 돌잖아요. 맞아. 그리고 뭔가 점심 먹고 이제 그 뭐지 양치하는 것도 딱 1시에 시작하는 거 뭔지 알지? 맞아. 약간 섞였네요, 주제가. 그래서 뭐 약간 섞인 것 같긴 하지만 취업 후에 현실이 다르다는 순간 느낀 적이 있는지. 큰 기업에 들어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막 동기 모임?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어쩌다 보니 약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혼자 입사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망을 뚫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약간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 멋있는 삶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절실히 느꼈죠. 둘은 그런 거 기대했을 거 아니야? 약간 신입사원 장기자랑 아, 그쵸. 큰 무대에서 신입사원 장기자랑하고 막 스타 되고 이런. 아유, 그런 거 좋아하죠. 막 연극하고.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 취준할 때도 자기는 이게 너무 기대가 된다 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 회사를 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부터 차라리 오디션을 보는 게 어때? 맞아. 그러니까 아무튼 아유. 신기했어. 전 반대로 그걸 걱정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노래방을 가게 되면 아,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상사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도 덜 쪽팔릴 수 있는 그게 노래를 항상 선곡을 해놓으려고 막 입사도 안 했는데 생각했는데 저는 코로나랑 함께 입사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맞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막 드라마 같은 데나 이제 듣기로 노래방 다니고 이런 거가 많았는데 오히려 딱히 노래방 가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다 맞아요. 가보셨나요? 회사에서 노래방? 저도 안 가봤어요. 저희는 이제 약간 네. 또래들끼리 일을 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노래방이나 뭐 이런 회식 문화 자체도 별로 없어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저는 다행히 뭐 제가 속한 뭐 부서의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19년도에 회사를 그때 딱 신입사원으로 갔는데 저희 부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부서, 조직문화 부서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얘기들 들어보면은 진짜 심한 데는 심하긴 했어요. 술 못 먹는데 강권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었고 노래방 데리고 다니고 막 무조건 노래 시키고 막 나를 재밌게 해봐라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부서 바이 부서가 심하긴 했는데 그때 19년도까지만 해도 노래방 꽤나 가는 부서들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고. 나는 근데 그건 또 있었던 게 다들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취업할 때는 너무 취업이 어려우니까 내가 진짜 제주도라도 나를 취업시켜준다면 내가 제주도라도 내 삼보일배 하면서 가겠다 막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여기서 생활을 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취업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어디든 날 붙여만 주면 진짜 잘 가서 있을 거다 막 생각했는데 진짜 그건 현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뭔가 그 주위에 친구가 없다는 게 되게 의지할 사람이 없는 느낌? 미묘하게 그 서울 차별. 넌 서울이니까 막 곱게 컸을 거야. 뭐 우리 때 애들은 다 곱게 컸는데 진짜 피곤해 듣기만 해도. 막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서울 노이로제 막. 지역 편견이 되게 있는데 어쨌든 콩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사내에서 뭔가 소수자인 거야. 똑같은 지역 사람들인데 한 명만 타 지역 사람이니까 뭔가 뭐만 하면 막 강남 살아서 모르겠네 막. 막 강남 사니까 곱게 컸겠네 막. 되게 생각지 못한
부분이다. 난 그게 제일 회사 와서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막. 그 지역 연구자분들이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 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더 그런가? 신기하다. 진짜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다. 님들의 홀씨처럼 내가 날아갈 사람처럼 물론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지만 요새 평생 직장이 어딨다고. 뭐 30년을 더 지낼 거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면 가끔씩 나는 그 생각까지 나하고 있는데 나랑 되게 이상이 다른데 입사할 때는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지박이든 말든 뭐 날 취업을 시켜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인데 가고 나면 새로운 현실들이 일단 나 스스로도 되게 힘들고 어쨌든 맞아요. 그냥 어떻게 되든 타지 생활이 여러모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나는 그것도 있었던 게 입사 전에는 보통 신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공고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간단한 소개들만 적혀 있고 나는 거기를 실제로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다 그냥 상상만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거야. 그런 경우는 별로 다들 없으셨나요? 일단 직무 자체가 뭔가 명확하진 않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떤 직무여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그냥 마케팅 전반을 다 하는 거라서 뭐 박람회도 따라가고 뭐도 하고 그냥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너는 마케팅 팀이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 팀이 해야 되는 업무만 한 것도 아니고 뭐 기획팀이 하는 업무도 하고 이게 또 회사가 작아서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궁금했던 일들이긴 한데 한 번씩 맛을 볼 수 있어서 이것도 뭐 재밌긴 하네 뭐 이런 배울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직무 스콥도 스콥인데 사수가 없었던 게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판단할 때 맞는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판단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좀 거기서 헤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이제 줄도 디지털 마케팅 쪽이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새로 생긴 분야의 직무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할 거라 생각해서 일단 다 이제 뽑아놓은 그런 직무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비슷한 그런 콘텐츠 직무여서 그럼 진짜 사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사수가 없어서 이거를 되게 부지쳐가면서 그냥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혼자 배워야 되는 그런 느낌의 직무들이 많았고 그리고 로망으로는 내가 어떤 직무를 가지면 그 직무를 되게 착착 커리어를 쌓아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부분의 직무들이 각 회사가 직무명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좀 각각 하고 있는 관여하는 업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직을 하거나 내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혼자서 엄청 그 길을 찾아야 되고 좀 더 내가 잘하는 걸 특화시켜야 되고 이런다는 거를 회사 와서 알았어요. 그냥 회사 다니면 그게 자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공감돼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기업 문화 직무였는데 직무 소개 이런 거에 통계 분석 좀 하는 사람 우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면접 볼 때도 막 그런 사람을 측정하고 뭐 사람에 관련된 통계를 다뤘으니까 그런 거 되게 어필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조직 문화라고 해서 가보니까 약간 포스터 붙이기 약간 이런 포스터 만들기 약간 이런 야. 그 임직원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가기, 주말 농장 운영하기 이런 업무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잘 맞는 사람한테 너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안 맞았던 거죠. 그런 직무 자체가.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도 내가 여행을 못 가는데 이분들과 내가 주말을 함께 보내는 그런 게 열심히는 해도 마음에 와닿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직무가 중간에 바뀌어서 HRD 쪽, 교육 쪽 업무를 했는데 교육학에 사실 그렇게 큰 뜻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회사에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왜 내가 이 사람들이 교육 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왜 이거를 내가 관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은 자기가 원할 때 알아서 듣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이 사람들이 막
수료를 못하면은 너에게 불이익이 정말 갈 건데 내가 이번에 경고했지 다음에 또 경고해볼게요. 다음에는 또 안 되면은 제가 늘려줄 테니까 꼭꼭 해주세요. 막 약간 이런 식의 계속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그런 직무가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직무가 안 맞았던 거예요.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던 나를 꼬신 그게 들어가 보니까 없었던 거죠. 근데 분명 누군가한테는 너무 좋은 그런 직무였을 건데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무 기술서 같은 거에 써 있는 거는 회사가 원하는 거지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구나. 실제로 그 진짜 출근해서 무슨 업무를 받기 직전까지는 진짜 내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일단 입사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힘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행히 입사하고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같은 팀에 계속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직무 순환 막 그런 게 있어서 뭐 재무 있던 사람을 갑자기 막 영업으로 보내고 뭐 디지털 쪽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영업으로 뭐 기획으로 보낸다거나 그냥 이렇게 직무를 막 돌리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가게 된 사람들도 그러면 커리어가 완전 그냥 망가지는 거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 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혼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윗분한테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들은 명언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래요, 저보고. 왜 의심해야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너가 생각할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냥 적당히 뭐 내가 더 나대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그냥 빠지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것만 하자 이게 딱 너무 슬퍼. 슬프다. 그건 진짜 슬프다. 아니 이게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저는 내려놨죠. 이제 회사는 딱 이 정도로만 하고 밖에서 모든 나를 찾자 이런 마음으로 네, 그게 작년에 그런 게 좀 현타가 세게 오고 이제 지금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멍이 겪은 거를 약간 비슷하게 겪은 적이 있어서 이게 기업의 규모의 차이가 아니구나 그게 느껴졌던 게 저는 이제 자칭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에 야, 자칭 다녔었는데 스타트업 뭐야? 스타트업이 사실은 그 뭔가 개념 정의가 돼 있는 건 아니었어서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인 건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 문제 제기만 하면 분명히 다들 그래서 뭐 대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 선배랑 열심히 제안하고 나서 대안을 한 2개 정도 꼭 만들어 가요. 그래서 A나 B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주제 넘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경영진 아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뭔가 멸시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작은 조직이라고 하면 되게 기민하고 뭔가 서로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가면서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좀 정착돼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K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위계질서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따지고 서로 이름을 누구님 부르지만 거기 안에 묘하게 계층이 있다는 게 다 느껴지니까 좀 점꼰이라 하잖아요. 스타트업에 엄청 젊은 꼰대들 많다고. 네. 이름만 영어로 부르지 하는 소리들은 다 엄청 꽉 막혀 있고. 이게 맞아요. 조직의 규모나 문화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관리자급에 얼마나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차이? 그거 같아요. 그냥 맞아요. 나는 우리 회사는 조금 초반에 좀 그러긴 했는데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긴 하더라고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한계인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멍이랑 줄이랑 또 다르게 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있는 걸 그대로 그냥 하고 싶거든요. 아직 연차가 낮으니까. 나한테 너무 크게 다 의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를 나를 앉혀놓고 너가 그냥 이걸 다 관리해. 그러니까 내가 못 찾으면 진짜 내가 사고 친 거고 너는 이거를 이렇게 큰 거를 맡아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관리를
고기라고 하면 이 큰 덩어리는 다 네 거니까 여기서 무슨 병이 생기든 뭐 잘 안 구워지든 막 이런 걸 다 조리 전반을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게 되게 네. 무서웠어. 무섭다. 나 자유롭게 창작해보라, 뭐, 너의 꿈을 펼쳐봐, 이러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짜 말단 직원한테 맡기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위에서 사실 팀장이 컨펌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너무 슬프다. 그 책임 소재랑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작년에도 지금 팀에 있고, 올해도 지금 팀에 있는데, 이제 올해로 넘어갈 때 저희 팀장님, 부장님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뭐 A라는 일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저 혼자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팀장님, 부장님이랑 다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을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저의 상사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올해 와서 A를 누가 바꿨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때의 그 당시 같이 의사결정을 했던 팀장님, 부장님은 없고 저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팀장님, 부장님이 저한테 이거 너 왜 이런 식으로 바꿨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욱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저 혼자 독단으로 할 게 아닌 걸 알면서 이러니까 분명히 작년에 그 당시 팀장님이랑 부장님이 다 같이 했다고.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막 서면으로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저의 이 기억만 있을 뿐 이게 없으니까 진짜 이걸 이번에 경험하면서 모든 중요한 거는 진짜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라고 크게 느꼈습니다. 직장인들이 뭔가 공유할 만한 꿀팁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들도 다 꿀팁인 것 같아요. 뭔가 또 있을까요? 직장 생활 꿀팁? 저는 그거 원래 제가 약간 회피형이어서 그 어려운 업무는 다 항상 옛날에 저희 동아리 연락 돌리기 이런 거 할 때도 전화하기 싫으니까 가장 데드라인에 맞춰서 그냥 하기 싫으니까 넘겨놓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생각이 들 때 그냥 그걸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했는데 기록 남겨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회사에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바뀌어요. 저는 초반에 분명 저번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서 왜 갑자기 이번엔 또 바뀌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막 일이 더 미뤄지는데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꼭 뭔가를 남겨놨어요. 뭔가 만약에 피드백을 받으면 피드백 사항을 남겨둔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 잡는 거면 메일로 해가지고 막 남겨놓는다든지 문서도 계속 변하잖아요. 진짜 완료, 최종 완료, 2, 3 막 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냥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다 남겨놓으면은 뭐 보고 같은 거 할 때 저번에 어떻게 했었지 혹은 막 몇 번 보고를 하니까 다시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히스토리들을 좀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자기가 한 말 까먹고 맨날 뭐 돌아가니까. 맞아. 특히 회의할 때 진짜 나한테 무슨 업무 지시가 온다 이러면 무조건 다 기록을 제대로 해서 끝나고 나서 그거를 메일이나 업무 톡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 큰일 나. 맞아. 맞아요. 그리고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말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팀에 계속 오래 있고 막 막내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짜잘한 업무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번 팀장님한테 저한테 일을 또 주려고 하니까 그냥 정리를 해서 저 지금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팀장님이 그걸 보시고 너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니? 약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그만큼 준지도 모르게 업무를 주고 계셔가지고 이제 말하고 나니까 추후에 이제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일을 시켜놓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 맞아 진짜 그래. 나는 심지어 나한테 왜 이렇게 맨날 밤을 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지? 그러니까 이게 소수는 엄청 공감할 것 같은데 그 대학교 때랑 똑같지 않아요? 교수님이 이 수업만 듣는 줄 알고 과제 엄청 내주는 것처럼 내가 그것만 하는 줄 알고 맞아. 그 프로젝트에서 그 업무만 받아서 하는 줄 알고 막
모든 걸 주니까 나중에 합쳐지면 이게 엄청 커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막 굵직한 뭐 과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치. 그런 거는 이제 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음. 게 막내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면 하루에 예를 들어 반은 그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반에 4시간을 하는 건데 이제 상사분들은 "내가 일은 반나절치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너는 이것도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그 짜잘한 뭉친 일들은 생각을 못 하시고. 제가 이번에 되게 높으신 상사분한테 제 업무를 인수인계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진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그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안에 되게 그 오리가 물에 떠 있으면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발은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결과물만 보니까. 근데 비슷한 꿀팁이긴 한데 무조건 내가 잘한 거는 또 내가 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한 일을 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되게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한 걸 막 엄청 자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그 관리자급한테는 좀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어필을 해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막 직장 생활은 봉사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정당하게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 그런 거를 받아야 되니까 잘 얘기를 하고 이게 여기서 내 역할이 뭐였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신입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좀 몇 년 지나야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 듣고 나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왜 보통 자소서 쓸 때, 이제 입사하고 나니까 자소서도 약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맞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뭐 어떤 경험이 있으면 거기서 내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래서 다 이제 그렇게 쓰라고 했나 싶네요. 맞아. 그리고 자꾸 티를 상사분들한테 이렇게 은근히 내야 돼. 은근히. 그러니까 내가 되게 힘들다 이거를 막 너 힘들어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때때로 어디 같이 갈 때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어가지고 막 이거를 계속 그냥 숨 쉬듯이 계속 뱉어. 대놓고가 아니라 좀 은근하게. 슬며시. 근데 그걸 꼭 해야지 내 업무가 조절이 되니까. 또 근데 그것도 잘 조절해야 되는 게 상사가 아니라고 안 하는데 팀 단위로 일을 하는데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은 힘들다고 안 해. 근데 막내가 힘들다고는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되게 적당히 눈치와 센스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걸 맞아요. 알잘 딱갈세니까. 생각난 게 있는 게 그 질문할 때도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고민을 혼자 오래 해가지고 너무 늦게 물어보면 그때 약간 되돌리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 그래서 끝나고. 그쵸. 한 반 정도 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막 물어보고 있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한 10%? 20% 정도 업무 진행하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나요?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분도 약간 실체가 있으니까 보면서 약간 제가 뭐 핀트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 주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질문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많다 진짜. 네, 너무 진짜 많아요. 너무 신경 많다. 쓸 게. 신경 쓸 게 네. 많다. 나는 인사도 진짜 그거 진짜 꼰대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인사를 진짜 잘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나 좋으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내 인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해서 착한 이미지로 남아있어야 저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업무 협조 구할 때도 조금 더 빨리 도와주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진짜 싫었거든요. 저도 저 사람은 내 인사도 안 받아주는데 왜 내가 해야 돼 했는데 나 좋으라고 한다. 맞아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한다. 약간 이 모든 것들을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머리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거를 관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좀 잘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회사에서 일들을 할 때 이게 정말 그런 부정적 감정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일단 집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가지 않는 것. 퇴근을 그 부정적 감정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혹시라도 막 회사에서 깨지고 하는 날들도 그게 정말 내가 능력이 없는 쓰레기여서 혼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구든 그런 식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인사 같은 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사 정말 싫어요. 저 사람이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어느 정도까지 앞에 오면은 나를 쳐다보면 내가 눈을 마주치면은 인사를 해야지. 이거부터가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저도 막 어느 순간 가면은 그냥 응 인사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콩언니 말대로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내 머릿속으로는 이거 올라가서 해야지 하면서 몸으로만 인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너무 하나하나의 무게감과 스트레스를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인 것들은 생각 없이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웃고 있는 것도 처음에 저 입에 경련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그 얼굴이 있잖아. 생기는 막 뭔가 궁금해 죽겠다는 눈빛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진짜 웃고 있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한 일주일 입에 경련 오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웃고 있고 그냥 약간 감정을 애써 막 겉으로 다 표현하거나 혹은 막 이것 때문에 감정이 너무 상해서 이걸 집에서까지 내가 뭐 어떻게 했어야 됐지? 뭐 내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감정을 안 갖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는 회사고 그게 내 능력을 모든 걸 판단해주지도 않고 사람에 따라 모든 게 다르고 일과 시기에 따라 모든 게 다르니까 맞아. 네. 회사 자랑 나를 좀 나눠야 되는 것 같아. 그냥 딱 그 돈 받는 만큼만. 맞아. 그리고 자꾸 너무 회사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거를 사실 완벽한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회사는 월급 꾸준히 주는 곳, 그리고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정해놓고 차라리 뭐 다른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를 찾아보거나 만약에 수입도 만약에 부족해. 그러면 차라리 다른 방식은 없을까? 이러면서 좀 외부 부수입을 찾거나 아니면 소처럼 아예 회사에 대해서 좀 해보고 경험해보고 나는 이제 아예 다른 쪽으로 하는 거를 결심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좀 회사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스트레스를 그럼 조금 덜 받지 않을까. 목숨 걸지 말자. 진짜. 멋있어. 근데 처음에는 약간 자아랑 일이랑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우주가 되게 크면은 우린 먼지 한 톨 있는 것처럼 저게 되게 철학적이야. 여기는 되게 내가 갈 수 있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고 언제든지 버려도 내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가볍게 물론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주제 좀 슬펐지만 어디 약간 그 금쪽 상담소. 근데 되게 우리도 어느 정도 보통 3, 4년 차 이상이 돼서 그런지 조금 그래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게 되게 기특하네요. 아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맞아. 깊어졌다. 잘 탔다. 오늘은 이렇게 좀 슬프지만 리얼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영업하는 코너인데요. 혹시 키템 가져오신 분 있나요? 저 가져왔는데 혹시 다들 샤인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는 무슨 토망고라고도 하고 무슨 스테비아 토마토? 아 스테비아. 이게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등산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마트 가서 그냥 토마토 이렇게 살라고 갔는데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그냥 방울토마토 그냥 먹었는데 그 설탕 뿌려놓은 맛? 그냥 토마토 자체가 달아가지고 저 다 먹을 뻔했잖아요, 진짜. 근데 다들 지치고 힘들 때 왜 지난주에 그 콩 언니가 막 초콜릿으로 먹는다고 했잖아. 대신 이 달달한 토마토 한번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건강해졌다. 사봐야겠네. 저는 이제 저의 직장은 지금 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생들도 참 애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근 웹툰에 옛날에 배도에 있어서 콩 언니가 저한테 보여줬었는데 대학원 탈출일지라는 게 정식으로 올라왔어요. 확실히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오자마자 엄청 이제 순위 지붕을 막 뚫고 금요일 기준으로는 거의 4위네요, 지금. 엄청 올라왔어요. 인기도 많은데 네, 대학원생들에 비해는 이제 그걸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학과를 그런 랩을 튀김기 연구하는 그런 랩으로 비유하거든요. 이 치킨 모양이라 가지고 캐릭터가. 근데 너무 귀여워. 어떤 튀김기를 연구할 것인가 막 이런 거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식을 떠먹여줬어. 앞에 먹으라고. 근데 지금은 약간 대학생 때는 개미 발을 연구해 볼까요? 약간 이런 거면 지금은 개미 발톱의 때를 연구해 볼까요? 약간 이 수준인 거예요. 대학원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비유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주제랑 조금 관련지어서 스트레터라고 초년생 대나무숲 같은 뉴스레터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에디터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인데 사수가 없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요새 따라. 그래서 그 사회 초년생 중에서 이제 고민 같은 거를 어디 물어볼 데 없고 그런 분들한테 고민이나 뭐 이런 거를 받아서 이분들 나름대로 뭔가 솔루션 같은 걸 제안을 해줘요. 막 그렇게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삶에는 도움되는 이런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인터뷰이들을 모셔와가지고 그분들 인터뷰 진행한 내용들도 담고 뭐 사연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진행되는 뉴스레터인데 이게 사회 초년생분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뉴스레터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합니다. 좋다. 제목도 되게 재밌다. 뭔가 상사 막말할게, 내 멘탈 무너질게 이거. 막말할게, 무너질게. 귀엽다. 네, 귀여워요.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저 멍이 호스트인데요. 슬기로운 집콕 생활, 배달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다들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을 텐데요. 경험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 있죠.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